부산은 전국에서 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암 환자들은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서울로 올라가지에 먼 거리를 오가면서 엄청실히 고생을 하는 깁니다. 이런 암 치료 수도권 쏠림을 완화할 대책이 시급한데에 그중 하나로 양성자 치료센터 구축이 부산에서 추진됩니다. 현재 조성 막바지에 이른 중입자 치료센터까지 해서 부산이 암 치료의 새로운 허브로 거듭날 전망인데에 자세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창훈 동남권 원자력 의학 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양성자 치료라는 게 뭔지, 치료 방법, 효과 등등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양성자 치료는 가속기라는 것으로 양성자를 가속을 해서 한 빛의 60% 속도 정도로 빨리 속도가 올라갑니다. 재빨리 움직이는 걸 환자 몸에 있는 암에다 겨냥을 해서 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는 에너지가 입구에서부터 나갈 때까지 쭉 유지가 되지만 양성자는 그 암에만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집중시킵니다. 그러니 이제 안전성을 위주로 하면서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감소시켜서 재발암 치료 가능성까지 줄이는, 그리고 재발암 치료 가능성을 높이고 2차 암 생기는 것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는 곳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에너지가 조금씩 방출되는 거라면은 양성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가서 암에만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해서 딱 그곳에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분들이 주로 받으시는 건가요? 제일 중요한 대상은 어린이들입니다. 예. 어린이는 그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네. 뇌 척수같이 이렇게 중요한 데는 보존을 해야 성장 지연이나 지능 저하나 2차원 발생 이런 게 없지 않겠습니까? 네. 예. 정확하게 암에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어른이라도 중요 장기에 가까이 붙어 있어서 그 기능을 살려야 되는 곳, 눈 같은 경우가 이제 예가 될 수 있는데 예. 눈에 망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맥락막에 흑색종이라는 암이 생기는데 그럴 때 안구를 그대로 보존하고 종양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게 되고 췌장이나 담도암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는 소장, 위 이런 조직하고 척수가 가까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위험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바깥쪽으로 전달이 안 되니까요. 또 확실히 표적 치료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말이 혼동될까봐 조심스러운데 표적 치료하러는 목적물만 하여튼 잘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물을 대상으로만. 네. 예. 그런데 이 양성치료센터가 추진된다 이렇게 소개를 아까 앞서 해드렸는데 아직 그러면 치료센터가 언제 어떻게 구축이 된다 이런 거는 확실히 나온 게 없는 그런 상태입니까? 지금 일단 윤곽은 있는 게 예. 저희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은 2032년까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요.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산시하고 기장군 그리고 비스텝하고 이곳에서 이미 지난 월요일 날 12월 3일 날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네. 특히 부산시 차원에서도 이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걸 위해 정부하고 협의해서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그 조사가 있는데 그거 면제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목표보다 일찍 설치될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2032년을 목표로는 하고 있는데 더 일찍 될 수도 있겠다. 치료센터 구축까지는 앞으로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걸까요? 연구 용역을 이미 했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로 구축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성사지는 이미 나와 있는데 비스텝 주관으로는 양성자 치료기 설치하면 그 치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구까지 같이 하니까 생산 유발 효과하고 파워 반도체나 우주 항공 연구 분야 이런 데까지 활용 방안을 용역을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과정은 구축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2,500억이나 되니까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R&D 연구 목적 사업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의 의견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면 그렇게 지정된다면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죠. 예. 네, 저희 북남권 원자력의학원이 과기정통부 산하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네.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저희는 과기정통부. 예. 그래서 치료와 연구의 목적으로 이 양성자 치료기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이미 다른 곳도 몇 군데 시작을 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나. 그래서 빨리 설치해서 부산 시민들의 많은 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치료센터 구축이 좀 빠르게 진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암 치료센터인 중입자 치료센터 건립이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하던데 이 중입자 치료는 어떤 치료입니까? 중입자 치료하고 양성자 치료는 입자 치료라고 해서 예. 가속기라는 기구로 양성자 치료는 수소 원자의 그 핵을 가속시키는 거고 중입자는 수소보다 무거운 걸 다 중입자라고 하지만 특히 연구가 많이 돼 있는 게 탄소입니다. 두 개는 질량이 달라요. 무게가 다릅니다. 탄소 원자는 수소의 12배 정도 되는 무거운 입자라서 무거울 중자를 쓰고 중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인 만큼 파괴력이 크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입자는 어린아이한테 쓰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성 문제가 좀 아직 남아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원자보다 탄소 원자가 12배 무겁기 때문에 이제 중입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2027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환자들이 센터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서울자치병원에서 하는 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데, 근데 현재 중입자 치료기 운영 중인 세브란스 병원의 그 경우에 그 문의 전화의 50%가 중입자 치료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이 많으신 거죠. 네,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하는 환자가 연간 한 8만 명 정도인데 이 중에 10% 되는 한 8천 분 정도가 양성자나 중입자로 치료가 가능한데요. 현재 치료를 받는 사람은 최대 연간 1,500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개원이 되더라도 전국적으로 입자 치료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추정은 합니다만 뭐 열심히들 하려고 노력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입자 치료센터는 서울대학교 병원 소속이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긴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네네. 예. 그러면 중입자, 양성자 이 두 가지 치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우에 따라 병행 치료도 가능한 겁니까? 예, 이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게 때문에 오는 그 파괴력의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안전성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차이가 대표적인 거고, 양성자 치료 자체는 이미 임상적으로 안정적인 거라는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소아암 치료에 있어서는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같이 놨을 때 이제 장점을 들 수가 있는데, 중량의 악성도가 높은 부위하고 그쪽과 주변에 그보다는 떨어지는 부위를 구별해서 악성도가 높은 것은 중입자로, 주변부는 양성자로 이런 하이브리드 치료가 가능하고 있고요. 예, 그런 걸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왔을 때 이분은 어느 게 더 적합한가를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빠른 판단과 함께 하루라도 빨리 치료가 적절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그래도
환자를 모시고 이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의 고생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어서 설치가 돼서 그분들의 시름을 좀 덜어드렸으면 좋겠고, 앞으로 그런 멀리 가는 일이 생기지 않고 지역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서 그런 마음이 네. 느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훈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